야담조각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역사가 가장 뜨거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던 때였습니다. 때는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지요. 조정에서는 서인과 남인 사이에 피바람 부는 황국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권력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의 탐욕스러운 다툼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으나 정작 그 아래 백성들의 삶은 땅 밑으로 꺼져가는 듯 고단했습니다. 잦은 가뭄과 기근의 소식에 민심은 흉흉해졌고 역병의 그림자마저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버리고 오직 신비로운 힘에만 의지했습니다. 한양의 외곽에 자리한 만월리라는 이름의 고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여 안개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보름날이 되면 달이 너무도 크게 떠서 하늘이 내려다보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깊은 신앙심이 자신들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믿었지요. 모두가 진실을 숨기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시절, 천상의 눈을 가진 단 한 명의 여인은 오직 고독하게 그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만월리의 짙은 안개처럼 그 여인의 운명 또한 세상의 눈을 피해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기운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인은 벽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본래 유랑하는 천한 약재상의 신분이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정확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벽선 낭자는 그저 세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신분을 낮추고 깊은 산속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맑고 티 없는 눈을 가졌지만 그 눈이 너무나 많은 진실과 슬픈 미래를 보았기에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냉철한 예지력과 따뜻하고 연민 깊은 심성이 충돌하며 벽선 낭자의 마음속은 언제나 고요하면서도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병약해 보일 만큼 창백하였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을 듯 신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벽선 낭자와는 대척점에 선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연이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한때 조정에서 밀려난 남인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성균관에서 학문에 정진했던 그였지만 정치의 부조리함과 권력, 다툼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 만월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정의로웠으며 모든 신비로운 현상을 불신하는 지나친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수려한 외모를 지녔지만 늘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고독감과 회의감이 그의 눈가에 그림자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고 벽선 낭자는 그 이성을 초월한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곧 만월리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이연 선비에게는 그의 모든 삶의 이유인 병약한 노모가 계셨습니다. 이연은 노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이상적인 학문 대신 현실적인 생업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강직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월리에는 벽선 낭자와 이연 선비를 둘러싼 강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적대자는 만월리 일대의 이권을 독점하려는 수령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잔인했으며 마을을 사적으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적대자는 벽선의 신비로운 능력을 눈치채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조정의 권신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로 벽선의 능력은 그의 권력을 완성할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주인공에게는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만월리 깊은 곳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최도인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벽선 낭자의 능력이 평범한 무속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조용히 보호하며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연 선비와 벽선 낭자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이연은 벽선의 신비함 속에 감춰진 진정한 고독에 끌렸고 벽선은 이연의 강직한 정의로움에 애틋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곧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월리에서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연 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장을 대신 써주거나 서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글과 이성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가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조용히 은둔했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는 어두운 불안 요소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은 고열을 동반하며 빠르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을 수령은 이 역병을 나라에 알릴 경우 자신의 치적이 깎일까 두려워하며 소문을 무마하고 역병을 억지로 숨기려 했습니다. 이연 선비는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의술서책을 뒤지며 고군분투했지만 서책 속의 지식으로는 이 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연은 마을 사람들이 의원 대신 신묘한 눈을 가진 여인에게 몰래 병세를 물어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벽선 낭자가 캐온 약초 바구니 깊은 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비단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단 조각은 훗날 궁궐의 깊은 음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복선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연 선비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그의 노모가 쓰러지면서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모의 병세는 마을을 덮친 역병처럼 갑작스럽게 악화되었고 그녀는 그만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성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삼던 이연 선비는 절망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그토록 불신했던 신묘한 눈을 가진 여인 벽선 낭자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이연은 벽선의 오두막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고 미신에 기대는 듯한 이 상황이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벽선 낭자를 마주한 이연은 더욱 당혹감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벽선 낭자는 그가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노모의 병세를 냉정하지만 놀랍도록 정확하게 진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벽선 낭자는 노모의 병세가 단순히 만월리의 돈 역병이 아니며 누군가 인위적으로 독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인재임을 홀로 알아챘습니다. 이 진실은 이연 선비에게 강력한 감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굳게 믿어온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벽선의 능력 앞에서 강력한 호기심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선비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는 벽선 낭자를 그저 미신을 퍼뜨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녀로 치부하고 외면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파헤쳐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연의 강직한 본성은 후자를 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벽선 낭자의 능력을 직접 검증하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비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수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던 미제 살인 사건을 이용하여 벽선 낭자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선비 신분과 냉철한 판단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마을 수령의 감시망을 피하여 사람들에게 벽선 낭자가 사실 신통력으로 노모를 살렸다는 소문을 은밀히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벽선 낭자에게 접근하여 그 살인 사건의 진범을 예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벽선 낭자는 고요한 얼굴로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범인의 몸에 은밀히 새겨진 문신이었습니다. 벽선 낭자의 정확하고 섬뜩한 묘사에 이연선비는 다시금 강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은 그의 이성적인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연선비가 마주한 신비로운 힘은 단순한 예지력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천리안이라는 초월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벽선 낭자의 천리안은 미래를 보는 능력뿐만 아니라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심지어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탐욕과 거짓까지도 비추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와의 대화 도중 갑자기 시선을 허공에 고정한 채 순간적으로 다른 차원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이 내린 듯 섬뜩한 예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선 낭자의 능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이연 선비는 벽선 낭자를 더 이상 미신을 퍼뜨리는 무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진실을 담아낸 차가운 거울과 같았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능력이 불러올 파국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벽선 낭자가 가진 신비로운 능력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월리 뒷산의 깊은 곳에 있는 신비로운 샘물을 마실 때에만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샘물은 만월리의 신성한 기운이 응축된 곳으로 이 비밀은 훗날 김대감의 탐욕을 부르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벽선 낭자의 신묘함은 결국 조정의 권신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은 벽선 낭자의 능력을 자신의 권력 확장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벽선을 조정을 미혹하는 요녀로 규정하고 그녀를 포획하라는 거짓 포획령을 만월리 수령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만월리 수령은 김대감에게 잘 보이려 벽선 낭자의 오두막을 사병들을 이끌고 급습했습니다. 이는 벽선 낭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연 선비는 자신의 선비 신분을 이용하여 수령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법도와 절차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덕분에 벽선 낭자는 도주할 귀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연 선비는 이 시련을 통해 벽선 낭자가 단순한 무당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인간의 탐욕을 막기 위해 하늘이 내린 진실의 파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이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성 대신 뜨거운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오두막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벽선 낭자는 그에게 충격적인 환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김대감이 만월리의 역병을 이용하여 조정의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던 끔찍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영은 이연 선비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김대감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정을 농단하려 하는 역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연 선비는 이제 진실을 쫓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그는 벽선 낭자의 천리안 능력을 이용하여 김대감의 음모를 파헤치는 진실 추적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김대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에게 가혹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선비님과 내가 함께하면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은 곧 파국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벽선 낭자의 경고는 이연의 마음속에 강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진실을 향한 의지와 파국을 향한 두려움 사이에서 고독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도피와 공조는 이연 선비와 벽선 낭자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이연 선비는 냉철한 예지력 뒤에 숨겨진 벽선 낭자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벽선 낭자 또한 이연 선비의 뜨겁고 강직한 정의로움에 애틋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한 산속 두 사람이 함께 숨어 있을 때 서로의 눈빛이 교차하며 강렬한 연모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벽선 낭자를 은밀히 보호했고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벽선 낭자의 신비한 능력을 넘어 그녀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벽선 낭자가 보는 미래의 파국이 그녀 자신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벽선 낭자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이연 선비와 가까워질수록 천리안이 보여주는 운명의 파국이 바로 이연 선비의 죽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까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위험한 진실 위에서 꽃피는 가시 돋친 꽃과 같았습니다. 김대감은 벽선 낭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선 낭자에게 천리안의 힘을 빼앗는 끔찍한 무속 비방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벽선 낭자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사악한 주술이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이 비방에 휘말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고열과 통증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벽선 낭자는 사랑하는 이연 선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 일부를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의 힘을 이연 선비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이 희생적인 행동은 그녀를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벽선 낭자의 희생 덕분에 이연 선비는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벽선 낭자의 희생을 보며 복수와 정의에 대한 더욱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연 선비는 벽선 낭자를 최도인의 약방으로 피신시킨 후 자신은 홀로 만월리로 돌아가 김대감의 음모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서 벽선 낭자는 자신이 능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언젠가 이연 선비가 이 모든 짐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능력이라는 굴레를 짊어진 자신의 존재가 이연 선비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지 깨달으며 고독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연 선비는 목숨을 걸고 김대감의 비밀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벽선 낭자의 가문이 본래 궁궐의 비밀을 수호하던 예언자의 후예였으며 그녀가 가진 천리안의 능력은 단순한 신통력이 아니라 대대로 왕실의 안위를 위해 내려온 운명의 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벽선 낭자가 건네주었던 푸른 비단 조각에 쓰여 있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 암호는 김대감이 숨겨둔 비밀스러운 족보와 왕실 관련 기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이 사실을 통해 벽선 낭자의 능력이 단순히 백성들의 병세를 살피는 미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왕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비밀이었고 벽선 낭자는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존재였습니다. 이연 선비는 이제 벽선 낭자에게 단순한 연모의 감정뿐 아니라 그녀를 지켜야 할 운명적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인간의 탐욕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연 선비의 내면은 벽선 낭자를 만난 후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성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차가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벽선 낭자의 신비한 능력을 하늘이 내린 도구이자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선비 이연은 이제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내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김대감을 단죄하고 벽선 낭자의 능력이 더 이상 인간의 탐욕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굳게 결의했습니다. 이연 선비는 김대감의 역모 증거를 조정에 올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성균관에서 맺었던 청렴한 인맥들을 동원했습니다. 은밀한 연락망을 통해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김대감의 음모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의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자신의 천리안이 보여주었던 파국의 미래가 어쩌면 인간의 뜨거운 용기로 인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선비는 진정한 선비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연 선비가 증거를 조정에 올리려던 찰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했습니다. 김대감은 벽선 낭자가
왕의 자리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보았다는 소문을 조정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그는 벽선 낭자를 나라를 해치는 영모죄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연 선비가 준비한 모든 증거는 김대감의 권모술수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치부되어 묵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벽선 낭자는 순식간에 역적의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벽선 낭자를 포획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천리한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예언을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연 선비는 단순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김대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운명의 흐름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에게 마지막 예언을 던졌습니다. 선비님, 내가 보는 파국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벽선 낭자의 말은 이연의 마음속에 차가운 절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벽선 낭자는 차명을 당하기 직전에 처형대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한양 도성 광장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였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연 선비가 목숨 걸고 가져온 모든 증거는 김대감의 조작된 증거와 조정의 권위에 의해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이연 선비는 자신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연 선비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벽선 낭자의 능력이 진실임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녀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영모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녀와 함께 죽어 진실을 수호해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선비로서의 명예와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 사이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처형이 집행되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벽선 낭자는 마지막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에 빠진 이연 선비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별의 슬픔과 함께 그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며 이 비극적인 순간을 감싸 안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연 선비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모두 걸고 처형대에 선 벽선 낭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과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벽선 낭자가 본 예언의 진실은 왕실의 몰락이 아닌 김대감의 파멸이었음을 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증거인 푸른 비단 조각을 스스로 찢어버리며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려는 희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연 선비는 처형대 앞으로 달려가 벽선 낭자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벽선 낭자, 내가 그대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의 뜨거운 외침은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이연 선비의 용기에 감응한 벽선 낭자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모든 천리안의 힘을 집중하여 김대감의 숨겨진 영모, 비밀 장소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절정의 순간 대결의 양상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이연 선비의 인간적인 용기와 헌신이 김대감의 탐욕과 권모술수와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벽선 낭자의 예언이 터져 나오자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호위 무사들에게 이연 선비와 벽선 낭자를 동시에 참아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들은 벽선 낭자의 신묘한 예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벽선 낭자의 예지대로 김대감의 비밀 장소에서 그가 왕에게 보내려 했던 영모 증거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숨어 있던 왕의 호위 무사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김대감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벽선 낭자의 천리한 능력과 이연 선비의 목숨을 건 헌신적인 사랑이 운명을 이기고 진실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벽선 낭자를 안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벽선 낭자의 얼굴에 닿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고통스러운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태양처럼 밝게 떠오르자 만월리에 짙은 안개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의 영모가 밝혀지자 벽선 낭자의 진정한 정체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왕실의 비밀을 수호하던 예언자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습니다. 천리한 능력의 진짜 의미는 세상의 파멸을 꾀하려는 인간의 탐욕을 막기 위한 천상의 감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초반 만월리 마을에 돌던 역병 또한 김대감이 영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퍼뜨린 끔찍한 탐욕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초반에 벽선 낭자가 약초 바구니 속에 숨겨두었던 푸른 비단 조각은 김대감이 영모를 알리는 밀서를 왕의 정적에게 보내려 했던 표식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그 조각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님을 직감하고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조정은 벽선 낭자에게 어떠한 죄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과 가문의 비극적 과거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연 선비의 운명적인 사랑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고독과 마침내 화해하고 평범한 한 여인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었습니다. 김대감은 엄중하게 단죄되었고 그의 추종자들도 모두 조정에서 숙청되었습니다. 만월리에 돌던 끔찍한 역병은 벽선 낭자가 가진 오랜 약재 지식과 최도인의 도움으로 마침내 치료되었습니다. 이연 선비는 청렴하고 용기 있는 선비로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높은 관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관직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권력 대신 백성들의 곁을 지키는 진실한 선비의 길을 택했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제 더 이상 운명의 짐이 아닌 진실을 지키는 귀한 힘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연 선비와 벽선 낭자의 관계는 아름답게 정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지자로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언약했습니다. 이연 선비는 만월리에 돌아와 백성들을 위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벽선 낭자는 그 서당 뒤편에서 조용히 약방을 운영하며 이연 선비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연 선비가 그를 가르치고 벽선 낭자가 병든 백성을 보살피는 모습은 만월리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천상의 힘은 강력하지만 그 힘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을 꿰뚫어 보는 신비한 능력보다 그 진실을 지키려는 인간의 뜨거운 용기와 헌신적인 사랑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고독한 운명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현 선비와 벽선 낭자는 만월리 뒷산의 신비로운 샘물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선 낭자는 자신의 천리한 능력을 모두 사용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신비롭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평범한 여인이 사랑하는 서방님을 바라보는 오직 애정과 평화만이 가득 담긴 따뜻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선 낭자는 이현 선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 이상 슬픈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과의 평화로운 오늘만 보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